여러분 안녕하세요. 갑자기 선생님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영상으로 수업을 좀 대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녹음실이 아니다 보니까 주변에 소음이 좀 들어갈 수 있어요. 소리가 좀 울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반장이 아마 학습지를 가지고 왔겠죠? 그래서 이 학습지 영상 보면서 채워나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 단원에서는 매체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교과서 페이지는 182페이지입니다. 매체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쌤이 어떤 작용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물체다라는 이 개념은 조금 어렵게 정의가 된 거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휴대폰, 인터넷, TV 아무것도 안 보고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알 수 있겠냐 이랬을 때 여러분이 다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매체는 어떤 작용을 이 자리에서 어떤 정보를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물체이다. 이렇게 개념을 이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게임을 했었죠. 지금 영상 보고 있는 반 중에는 게임 안 했는데요. 이렇게 하는 반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선생님 돌아가면 하도록 하고 게임을 했었어요. 다른 반은. 그쵸? 그래서 어떤 게임을 했냐면 이렇게 설명하는 게임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고 설명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설명문만 보고 사진 속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따라 그리는 거였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서로 좀 말이 잘 통하는지 잘 그렸지만 그래서 조금씩 빈틈이 있었어요. 그쵸? 옆에 있는 글자는 그리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렸다던가, 다리가 없는 그림이었는데 갑자기 다리가 생겼다던가 그런 식으로 조금 의사소통이 불통하는 부분이 조금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전달하는 거는 내용 전달이 잘 안 된다. 사진을 보여주면 됐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진이 바로 매체입니다. 그래서 매체의 사용이 내용 전달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결론을 제시했었죠. 근데 우리가 앞서서 1학기 때 선생님이랑 매체를 배웠었거든요. 혹시 어느 단원이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다들? 네, 그 발표 단원에서 매체를 배웠었어요. 발표하는 단원에서 시각 매체 나왔었고, 청중의 흥미유발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이제 그 발표 단원에 나왔던 매체, 시각 매체 말고도 청각이라던가 복합 매체처럼 좀 더 다양한 매체를 더 깊게 배워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쌤이랑 저번 주에 수업을 했던 사람들은 여기 필기가 돼 있을 텐데 안 했던 바는요. 교과서 182페이지에 지금 소단원 제목 나오고 있죠. 그 밑에 조금 빈칸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요거 세 가지 필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 즉 시험과 연관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매체의 종류와 사용 효과, 그리고 매체의 의도가 없이 적히는 매체는 단 하나도 없거든요. 내가 뭔가 정보를 전달하고 싶다거나 예를 들고 싶다거나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그 의도를 파악하는 내용을 배워볼 거고, 마지막으로는 매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활동을 한번 해볼 겁니다. 매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활동은 특히나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어가지고 선생님이랑 다양한 방식으로 해볼 거고, 이 정도 기다려줬으면 아마 다 쓰셨겠죠. 만약에 못 쓰셨으면 반장이 영상 한번 멈춰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학습지 보시면서 학습지의 빈칸을 채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원래 수업하려고 만들어진 PPT여가지고 지금 글자가 다 뜨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보고 채우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최대한 선생님이랑 속도를 좀 맞춰주세요. 알겠죠? 매체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시각, 청각, 복합 매체가 있는데 시각이랑 청각은 쉽죠. 시각 매체는 눈을 쓴다는 거고 청각 매체는 귀를 쓴다는 거니까. 복합 매체는 뭐냐?
시각과 청각이 합쳐져 있는 상태를 복합 매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시험을 내면은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이제 어떤 매체인지 쓰라라고 했을 때 시청각 매체다 이렇게 쓰거든요. 시청각 매체라고 쓰면은 뭐 답을 인정 처리를 못 해줘요. 항상 복합 매체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고, 복합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섞여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시각 매체 같은 경우에는 사진, 그림, 그래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발표하기 단원에서 나왔던 지금 화면 오른쪽에 나오고 있죠.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시각 매체에 포함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소리나 음악은 청각 매체, 동영상은 복합 매체이다. 이렇게 학습지에 빈칸 채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체의 효과인데요. 매체의 효과는 매체의 의도와도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발표하기 단원 1학기 때 할 때 이거 꼭 기억해서 얘들아 이거 기억해서 답안지에 어떻게든 써라고 쌤이 도배를 해서라도 3점을 가져가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게 바로 매체의 공통적인 효과예요. 공통적인 효과는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쌤이 PPT에 이런 그림 같은 거 하나도 없이 그냥 글만 쫙 엄청 작게 적어 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갑자기 수업 안 그래도 듣기 싫었는데 더 듣기 싫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매체 그림을 혹은 동영상을 뭐라도 하나 집어넣으면 흥미가 유발되는 효과가 있고, 두 번째로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비행기 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사진 한번 보여주는 게 더 간단하게 해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게임도 사실 이 의도의 일환입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막 다리 없었는데 다리 캐릭터 다리 만들어지고, 글자 쓰지 말랬는데 글자 쓰고, 이런 게 전부 다 내용 이해가 말로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매체를 이용하면 흥미가 유발될 뿐만 아니라 내용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이게 미묘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매체의 의도가.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구체적인 예시를 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184페이지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지금 보면 상품의 단수 가격을 매긴 예라고 해서 사진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여러분한테 단수 가격이 뭘까? 이렇게 물어보고 수업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미 차마 지금 정신으로는 PPT를 수정할 이 각이 안 나와가지고 그냥 말로 할게요. 예의를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을 수업 때 안 쓸 거예요. 매체에 대한 개념만 빠르게 훑고 우리 뒤에 의도 파악하기랑 비판적으로 읽기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쓸 거거든요. 그래서 183페이지에서부터 나오는 지문은 시험에는 쌤이 수업 중에 얘기했던 그림 외에는 지문 내용은 안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이 지문이 무슨 내용인지만 말씀을 드리면, 소비자가 구매를 할 때 나는 되게 합리적으로 똑똑하게 구매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기업들의 상술에 이제 노란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의 지문이고요. 그 첫 번째 예시가 단수 가격입니다. 단수 가격은 뭐냐? 단수 가격은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뭐 90, 90, 90 이런 식으로 다 900, 900, 900 묘하게 떨어지는데 홈쇼핑에서 많이들 볼 수 있는 가격이죠. 홈쇼핑 채널 같은 거 TV 돌리다가 잠깐 나오거나 우리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 광고 같은 데 보면은 항상 딱 떨어지는 가격이라기보다는 뭐 29,900원이라던가 19,900원 이런 식으로 뭐 조금 어딘가 모자라게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단수 가격이에요. 딱 떨어지는 가격이 아닌 애들을 말하는 거죠. 이게 단수 가격인데, 이런 걸 하면 소비자한테 어떤 심리를 주느냐? 묘하게 싸게 느껴져요, 가격이. 사실은 이게 2만 원대랑 거의 다름이 없어요. 100원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근데 괜히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만 원대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 이 기업들의 계략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단수 가격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지문에서 그거를 그냥 말로 하지 않고 단수 가격이 어떤 예가 있었는지 그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고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학습지 보시면은 뭐 그 공통효과 밑에 두 칸이 더 있을 거예요. 그쵸? 예시를 들어서 하는 거 이제 첫 번째 칸에 써주시면 되는데, 점점 해가지고 옆에 빈칸이 조금 있어요. 거기에는 184페이지 단수 가격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학습지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되겠죠? 이 내용을 학습지에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마찬가지로 혹시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면 반장이 요거 영상을 멈춰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매체의 사용 의도는 무엇이냐? 바로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과서 185페이지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앞에서는 단수 가격이 나왔어요. 그쵸? 근데 여기는 중거 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논지는 비슷해요.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사실은 이 소비자의 마음을 막 주무르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중거 가격이 뭐냐? 중거 가격도 우리가 익숙하지는 않은 개념이잖아요. 그쵸? 중고 가격의 개념을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림 보시면 아이가 샤프를 사려고 문방구에 갑니다. 1,000원 정도면 사겠지? 하고 갔는데 2,000원? 비싸다. 좀 더 고민해 봐야겠다. 그러고 나서 700원짜리 봤더니 저렴한 걸 이걸 사야겠어 하는 거죠. 내가 처음에는 1,000원 정도를 사러 가야지라고 했는데 2,000원을 보니까 너무 비싸 이렇게 된 거죠. 근데 2,000원짜리 보다가 700원짜리 보니까 와 선녀다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중거는 여러분 기준을 얘기해요. 기준. 중거 가격이라고 하면 결국 기준이 되는 가격을 얘기하는 꼴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 중거 가격이 1,000원이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내 중거 가격이 2,000원으로 바뀐 거죠. 왜냐면 내가 2,000원짜리 물건을 봤으니까. 그런 중거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이 700원이라는 가격이 너무너무 싸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적정한 가격인지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 바로 중거 가격인데, 그걸 이 만화를 통해서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습지에 보시면 지금 효과 2번 부분 란이 비어있죠. 거기에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라고 작성을 해주시고, 그 점점 되어 있는 거 옆에는 185페이지 중거 가격이라고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학습지에 적어주시면 돼요. 선생님이 굉장히 불안한 게, 나도 학창시절에 공부를 해봤지만 선생님이 앞에 안 계시면 필기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 선생님이 돌아가서 이걸 복습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수행평가도 조금 차시를 길게 구성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이 선생님이 없어도 학습지를 조금 채워 넣어주면 고마울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니까 제발 부탁할게요. 알겠죠? 선생님이 지금 약 먹고 약간 열 내렸을 때 급하게 영상 찍는 거거든요. 수업 그래도 좀 따라가야 될 것 같아서 부탁 좀 합시다. 여러분 알겠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PPT가 엉망인데 말로 설명을 할게요. 중요한 건 그림 하나만 딱 제시가 되고 이 매체가 사용된 상황만 제시가 돼도 여러분이 이 매체의 사용 일도, 사용 목적을 맞추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시험에 나올 거고요. 선생님이 시험에 이제 어떤 개념이나 어떤 상황이나 지문을 조금 잘라서 주고 무슨 의도를 원하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거다 라고 바로 개념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공통효과는 내용 이해를 돕고 흥미를 유발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공통효과를 쓰세요 라는 문제 외에는 사용할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 내용 이해라는 공통효과가 이 두 가지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내용 이해를 위해서 예를 드는 걸 수도 있고, 내용 이해를 위해서 개념을 좀 더 잘 이해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진 하나만 놓고도 이게 어떤 의도를 원하는 건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셔츠 가격이 20% 할인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28,000원짜리 셔츠가 22,400원짜리 셔츠가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과서에 지금 예시 그림이 있거든요. 그 184페이지 중거 만화 뒷장에 보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28,000원을 기준점으로 잡았다가 나중에 이게 20% 할인이 되니까 이게 싸다고 느껴지는 거죠. 기준이라고 얘기를 했다 쌤이 방금. 그쵸? 중거 가격, 즉 기준이 되는 가격을 설정해 놓고 그에 비해서 굉장히 쌉니다 라는 심리를 소비자한테 작용하도록 만드는 거 예시였기 때문에 이것 역시 중거 가격의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예시로 또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학습지에 지금 예시를 들어서라는 효과 적어놨잖아요. 1번에 그 점점 옆에 우리가 180 몇 페이지 이것도 썼잖아요. 그 옆에다가 어디에 있는 셔츠 그림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예시로 한번 가볼게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1학기 때 했던 과학 개념이죠. 근데 막 말로 이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 뭐 물을 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해가지고 산소가 필요한데 그게 나중에 뭐 이산화탄소랑 물이랑 뭐로 또 나오고 에너지가 발생하고 이렇게 하면 복잡한데 그림 한 장으로 얘기를 하면 그나마 이해가 쉬워요. 그쵸?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는 이산화탄소랑 빛을 넣어서 산소를 발생시키고 호흡을 할 때는 뭐 산소를 들이마시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그림 한 장으로 정리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시가 아니죠. 예시가 아니라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으로 표현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학습지에 그 개념 이해하고 옆에 또 우리가 184페이지 뭐 중국어교육 써놨죠. 거기에다가 광합성 사진 이렇게 적어주면은 나중에 시험을 준비할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쌤이 새로운 제재를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지만 시험 때 기본적으로는 수업 때 나왔던 사진들을 많이 활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필기를 좀 해놔주세요. 다음 사진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원래는 퀴즈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답이 다 나와버려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과서에 나오는 예시입니다. 지금 보면 이어폰의 가격을 비교하는 건데 가하 상황 보세요. 가하 상황에서는 23,000원짜리랑 11,000원짜리를 비교하고 있는데 23,000원짜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1,000원짜리밖에 값싸게 느껴지는 게 없죠. 근데 나 상황을 볼게요. 갑자기 62,000원짜리가 추가됐네요. 그러면은 내가 느끼기에 갑자기 뭐야 23,000원 나쁘지 않을지도? 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즉 이게 기준점이었을 때와 얘가 기준점이었을 때 내가 느끼는 가격의 저렴한 정도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중고 가격에 예시를 드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 똑같아요, 여러분. 아까 앞에서 셔츠 가격 나왔었잖아요. 셔츠 가격 중고 가격이 28,000원에서 22,400원으로 바뀐다 얘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단수 가격 얘기하면서 막 9,000원, 9,900원짜리 상품들이 수없이 많이 나왔잖아요. 사진으로 냅다 아무 설명 없이 탁 박아버리는 거는 대부분 예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한번 볼게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 구조도입니다. 조감도인데 그냥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고객님이 사시는 아파트에는요, 뭐 주방이랑 거실은 연결되어 있고요. 침실은 2개가 붙어 있고, 침실 하나에는 발코니가 있고요. 뭐 화장실은 들어오는 문 옆에 있는데, 문 옆에는 뭐 서랍장이 있고. 근데 이걸 내가 그림으로 바로 보지 않고 그냥 머릿속으로 그리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딱 보여주면, 확장형 아파트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개념 이해가 빠르게 될 수 있는 거죠. 마치 중고 가격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개념 이해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학습지에 마찬가지로 아파트 구조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각 매체, 청각 매체, 복합 매체 종류가 있다는 걸 확인해봤고 각각의 효과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매체의 종류는 몇 가지냐? 3가지다. 시각, 청각, 복합 매체가 있고 복합 매체는 시각 매체와 청각 매체가 합쳐진 동영상 같은 재질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매체 사용의 공통적인 효과는 흥미를 유발한다와 내용 이해를 돕는다인데 내용 이해를 돕는다가 예를 들어서 내용 이해를 돕는 건지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상황인 건지 두 개로 나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념 이해를 내용 이해를 돕는 방법에는 뭐 단수 가격에 예를 드는 거, 그 다음에 중거 가격에 예로 그 셔츠 그림 제시하는 거 나와줬었죠. 그 다음에 개념의 이해를 돕는 거는 광합성이랑 아파트 조감도 나왔었고, 중거 가격에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만화 그림 교과서에 있는 거 활용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내용 이해, 개념 이해 비슷한 거 아니에요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모든 내용이 개념을 담고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파마를 하고 나타났잖아요. 선생님 파마 언제 하셨어요? 나 방학하기 전에 했어. 이건 아무 개념도 담고 있지 않아요. 그쵸? 근데 내가 새로운 개념을 여러분한테 얘기해주고 싶어요. 새로운 정보를 전달해주고 싶어요. 예를 들면 얘들아 매체에는 3가지 종류가 있어. 시각, 청각, 복합 매체가 있는데 너네 시각 매체에는 어떤 게 있냐면 막 설명을 막 했어요. 근데 여러분 표정이 암만 해도 시각이 뭐지?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얘들아 시각은 눈으로 보는 거야. 눈으로 보는 거 이런 거 있어 하면서 여러분한테 어떤 게 눈으로 보는 거고 어떤 게 눈으로 보는 거인지 개념을 설명하고 예시를 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용 설명과 개념 설명이 뒤에 뭐 이해나 설명 같은 단어가 반복된다고 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모든 설명이 모든 내용이 개념을 항상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3가지 매체를 알아봤는데 시각 매체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 거예요. 원래는 이게
PPT가 이렇게 안 생겼었거든요. 원래는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예시를 활용했었는데 요거는 쌤이 돌아가면 교과서 예시 한 번 더 보기로 할게요. 그때 되면 반장이 꼭 얘기를 해주세요. 거북목 환자랑 그 스마트폰 보급률 예시가 지금 교과서에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PPT로만 얘기를 할게요. 지금은 그래프를 해볼 겁니다. 그래프는 우리가 발표하기 했을 때도 했어요. 원그래프도 나왔었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그래프마다 효과가 다른데 쌤이 이 선생님의 말을 유심히 들었던 사람들 중에는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얘들아 그래프도 시각 매체야. 내용이 흥미 유발이라고 옆에 효과 써. 한 다음에 원래는 그래프마다 효과가 다른데 이번에는 그냥 이것만 배우자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그 원래는 그래프마다 효과가 다른데를 지금부터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래프의 종류는 총 3가지인데요. 마찬가지로 학습지에 기록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답이 다 나와있죠? 이렇게 할 생각이 원래 아니었는데 참 섭섭하네. 자, 첫 번째 상황은 월드컵에서 가장 많이 우승한 나라는 어디일까를 생각해보는 상황입니다. 요거 3가지 그래프의 이름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그래프는 막대 그래프라고 해서 막대기 모양으로 이렇게 쫙 정렬이 되어 있죠. 그래서 수량을 비교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월드컵에서 가장 많이 우승한 나라를 비교할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뭐 브라질은 몇 번, 뭐 우루과이는 몇 번 이런 식으로 수량을 막대 그래프로 딱딱딱 해가지고 이 나라가 제일 우승을 많이 했네요. 수량을 비교하기 좋은 상황이 나오는 거죠. 2번, 3번도 마찬가지로 상황과 함께 어떤 그래프이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2번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꺾은 선 그래프라고 얘기를 해요. 요 수학 시간에 봤을 수도 있는데 선이 이렇게 계속 꺾인다 그쵸? 그래서 얘 이름이 꺾은 선 그래프인데 꺾은 선 그래프는 보통 여러분이 함수를 했나요? 잘 모르겠네. 요런 식으로 이제 양옆에 X축과 Y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뭐 증가량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고 여기에 뭐 시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뭐 나의 공부량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꺾은선 그래프의 특징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수량을 비교하기 좋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시면 코로나 확진자 수의 변화 정도를 확인하고 싶어. 이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화할 거잖아요. 그쵸? 이 PPT 만들 때만 해도 내가 코로나 확진자가 될 줄은 몰랐는데 사람 인생이 참 재밌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뭐 1일차, 한 달차, 1년차, 2년차 이렇게 진행하면서 확진자가 얼마나 증가하느냐를 꺾은선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특징은 기울기에 따라서 변화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여기 예시에 나오는 예시 그림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이 앞부분이 조금 급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쵸? 그냥 여러분이 그래프 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 확진자가 한 달 차에서 1년 차, 1년 차에서 2년 차 이렇게 한 달, 1년, 2년 이런 식으로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달에서 1년 갈 때 갑자기 확 늘었다는 소리예요. 그쵸? 근데 1년에서 2년 갈 때는 한 달에서 1년 갈 때보다 조금 천천히 늘었다는 소리. 이런 식으로 그래프의 기울기에 따라서 변화의 정도가 급하게 변화했는지 느리게 변화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역시 꺾은선 그래프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3번 그래프 특징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번 그래프는요, 원그래프예요. 이 그래프들 이름이 다 쉽죠? 얘는 원그래프인데 원그래프는요, 전체에 대한 부분의 비율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 보시면 거제 관광지 인기 순위를 한눈에 보고 싶어 라는 상황이 나와 있죠. 거제 관광지 인기 순위, 그러니까 거제 관광지의 어떤 100%의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바람의 언덕에 40%, 몽돌 해수욕장에 20% 이런 식의 그 100%의 비율 중에서 어디가 제일 인기가 많은가를 한눈에 확인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원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쌤이 일부러 한눈에를 집어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그래프 상황을 놓고 어울리는 그래프를 찾아라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만약에 한눈에라는 개념이 나온다면 여러분이 원그래프?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건 역시 학습지에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후에는 이 상황에 따라서 어떤 그래프를 사용하면 좋을지를 한번 퀴즈로 풀어볼 건데요. 답이 다 나와 있어가지고 그냥 한번 이렇게 연막을 쳐봤어요. 보이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럼 상황을 보고 한번
그래프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조선소 합병 이후 매출은 어떻게 변화했을까라고 나와 있는데, 자, 합병 이후에 시간이 흐를수록 매출이 변화하겠다. 그쵸? 처음에 뭐 1년 차, 2년 차 요걸 비교하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 지금 아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의 정도를 파악하기 쉬운 그래프는 뭐였을까요? 2번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우리 반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은 누구일까? 그러면은 1번부터 10번까지 키가 뭐 얘는 180, 얘는 170, 얘는 160 뭐 이렇게 쩍쩍쩍쩍 그래프를 비교해 넣어가지고 너가 제일 크네 이렇게 결론 내리면 쉽겠다, 그쵸? 그래서 막대 그래프가 이 상황에서는 유리한 이 그래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그 다음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이스크림이 가장 비싼 동네는 어디일까? 요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릴까요? 이미 답이 다 보인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아이스크림 가격을 이제 조사를 해서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쵸? 거제는 뭐 500원, 창원은 뭐 400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서 그 중에서 제일 크기가 큰 녀석을 고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500원, 700원, 600원 1,000원 이런 식으로 막 해서 1,000원이 제일 키가 크네 이렇게 고를 거잖아요. 그래서 막대 그래프가 어울리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상황 7번입니다. 나는 한나 용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쓸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의 용돈이 3만 원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내가 3만 원을 자잘히 쪼갰습니다. 그쵸? 뭐 마라탕 사 먹을 때 5,000원, PC방 가는데 5,000원, 뭐 친구 선물 사는데 10,000원, 뭐 이런 식으로 짝짝짝짝 쪼개서 쓸 거예요. 그 쪼개서 쓰는 거를 어떤 그래프로 나타내면 좋을까인데 3만 원이라는 게 전체다. 그쵸? 그리고 그 3만 원에서 자잘하게 나눈 게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체에 대한 부분의 비율? 3번 원그래프를 예로 들 수 있겠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이 헷갈리실 수 있어요. 막대 그래프로 표현해도 되지 않아요? 막대 그래프를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뭐 친구 선물 10,000원, 여기 마라탕 5,000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가 제일 크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모든 그래프가 어느 상황에나 다 그려도 괜찮아요. 그린다고 했을 때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래프 많지 않거든요. 뭐 이런 상황에서 꺾은선 그래프 쓴다고 했을 때는 조금 맞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막대 그래프 그릴래요 라고 했을 때 그래 그리렴 뭐 이렇게 반응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라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그래프가 더 효율적인가를 묻는 거거든요. 어떤 그래프를 그렸을 때 더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가를 묻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앞에 나왔던 여러분 아이스크림 가격 비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스크림 가격 비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없어요. 전체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나라 아이스크림 가격의 평균값 이게 전체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있어요. 내 용돈이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무한대가 아니잖아요. 5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액수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전체에 대해서 내가 부분을 쪼개서 사용하는 그 비율을 확인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부분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원그래프를 사용한 거고요. 앞서서 아이스크림 가격 비교한 거는 아이스크림 가격은 전체가 없다는 거죠. 부분들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분들을 이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막대 그래프를 활용한 겁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그리든 상관없어 보이는 상황이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험에는 최대한 수업 중에 나왔던 상황들만 제시를 할 거고 누가 봐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시할 거기 때문에 공부하다가 조금 헷갈리는데 싶으시면 선생님한테 물어보시고 뭐 그럼 선생님 얘기하겠죠? 이거는 시험에 나는 못 낼 것 같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다음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상황 8번. 우리나라의 강수량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 변화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시간의 흐름이다. 그쵸? 상황을 읽고 내가 이 상황에서 그래프를 그려야 한다면 어떻게 행동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00년대, 190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조사를 해서 그래프를 그릴 거잖아요. 그걸 비교했을 때 시간의 흐름이 분명히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에는. 시간의 흐름이 들어간 상황의 그래프는 뭐다? 꺾은선 그래프다. 그래서 2번이 될 수 있겠네요. 문제 이제 4개 정도 남았어요. 또 진행을 해볼게요. 자, 다음 상황 9번. 우리나라의 장수마을은 어딜까? 장수마을을 조사하고 싶어요. 그러면 장수마을에서 사는 사람들이 몇 살까지 사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능포동 사람은 몇 살까지 살고 아주동 사람은 몇 살까지 살고 옥포 사람은 몇 살까지 살고 그걸 다 조사해서 장수마을은 어딥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일단 시간의 흐름은 나타나지 않네요. 시간의 흐름은 나타나지 않으니까 꺾은선 지울게요. 그 다음에 이게 전체가 있나요? 전체 뭐 인간은 100살 뭐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원그래프 지웁니다. 답은 1번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뭐 아주동은 이만큼 뭐 능포동은 이만큼 이런 식으로 해서 장수마을은 어딥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마지막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4세대 아이돌 중 앨범 판매량 1위를 한눈에 보고 싶어. 한눈에가 들어가 있네요. 바로 3번으로 사실 가면 되지만 혹시나 선생님이 문제를 어렵게 냈을 때를 대비해서 이 상황에 입각해서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린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4세대 아이돌 앨범 판매량이 100%라는 판매량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중에서 뭐 에스파가 얼마, 뭐 더보이즈가 얼마, 뭐 아이들이 얼마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아이들은 4세대가 아닌가요?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부분을 나누는 거잖아요. 전체 판매량 중에서 그 속에서 뭐 에스파가 얼마고 뭐 또 뭐가 있죠? 더보이즈가 얼마고 아이브가 얼마고 이런 식으로 부분을 비교할 거니까 정답은 3번 원그래프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래프를 한번 비교해 보는 거는 끝이 났고요. 우리 교과서에 필기를 조금 할 건데 교과서 189페이지 한번 펴보실게요.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 적절한 매체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하셨겠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쌤이 원그래프 그리면 좋아, 꺾은선 그래프 그리면 좋아 다 다르게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어떤 매체를 사용하는지가 분명히 달라져요. 그래서 매체 사료의 효과는 항상 판단하면서 들어야 되거든요. 그 내가 이거를 매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매체가 잘 활용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이기도 해요. 그래서 189페이지에 지금 3번 보시면은 매체 자료 효과를 판단하며 들으면 좋은 점은 무엇인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내용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얘가 지금 무슨 내용, 어떤 상황에서 이 그래프를 활용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고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거 매체의 공통효과 중에 하나였죠, 사실은. 그 다음 말하는 사람의 의도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비판적으로 듣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조금 별론데 원그래프 사용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요거 4개까지 교과서에 적어주시면 오늘 수업은 끝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 선생님이 반장한테 또 따로 안내를 할 것 같은데 쌤이 아이톡톡 과제방에 지금 형성평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 형성평가 부분에 빈칸 채워가지고 다시 과제방에 업로드하는 거를 과제로 이 수업으로 대체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아이톡톡에서 이제 뭐 다운받아가지고 입력해야 되고 하니까 꼭 단말기 가지고 오시고요. 단말기 가지고 충전까지 해오는 거 잊지 말고 다음 수업 때까지 한번 선생님 없이 공부를 잘 하고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필기를 열심히 했을 거라고 믿으면서 선생님은 이제 안심하고 앞으로 갈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못 보는군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안녕.